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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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법문을 시작할 때 멘트를 하는데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당장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바로 지금 여기 그게 당장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요. 시간으로는.
근데 이 당장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바로 지금. 그럼 이제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걸 한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죠. 제일 처음에는 아니지만, 한 7년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이제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멘트를 했는데, 처음에 이 멘트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냥 입장하고 그냥 법문을 시작하시지, 이 멘트를 왜 꼭 하냐고, 그냥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자꾸 하게 되면, 지금 이 멘트를 자기가 스스로 법문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겠다, 또 본래의 이치가 뭐다,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와닿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꾸만 되풀이해서 하는 겁니다. 77쪽이요. 오늘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요. 백봉 선생님께서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법문을 하시거든요. 지금요.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모습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이 둘이 같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요.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있다 없다가 같은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있는 거는 있는 것이고 없는 거는 없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같다라는 말이 되냐? 당초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짜리. 당초에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우리는 자꾸만 분별해서 듣고 있거든요. 내가 있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런 그 분별심으로 이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법문이 굉장히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허공과 성품은 둘이 아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그 하나인 그 중냄비. 그래서 제가 자꾸 중냄비라는데, 중냄비 또는 그 파도와 물, 그다음 허공 스크린과 거기에 있는 캐릭터들, 이런 식으로 내가 우선 비유로 내가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걸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7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인정하면, 요거부터 시작. 내가 인정하면 나는 찾아낼 수 있어. 그런데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는 말이야. 그러나 부인도 안 해. 난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해. 이거 중요한 설명이에요. 허공과 꼭 같거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많아요. 내가 인정하면 난 이놈을 찾아낼 수 있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인정을 한다. 이러면 내라는 것이 있고, 인정할 물건이 있고, 인정이 있어요. 이게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하면 무주상 보시가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유주상 보시를 해. 유주라는 것은 머금이 있는 보시죠. 머금이 있는 보시는 유주상, 금강경에도 나오는데, 진짜 공덕이 많은 거는 무주상이다. 주한 바가 없이 하는 보시다인데, 유주상은 알겠어. 유주상은 알죠. 어떻게 아느냐? 보시하는 내가 있고, 보시할 물건이 있고, 보시를 받을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 세 개가 있을 때 유주상 보시가 되거든요. 그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야? 보시할 내가 없으면
보시하는 물건 또는 보시받을 상대 또 다 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차별상으로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공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도 공하고 받을 사람도 공하고 또 그 물건도 공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주상보시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요. 지금요. 내가 인정을 하면 난 이놈을 찾아낼 수가 있어. 나라는 것이 있고 그 상대인 이놈이 있어. 이것. 그러니까 말뭐 허공 뭐 마음이면 마음, 성품이면 성품. 이 있어서 딱 말하자면 이것이다 라고 내가 탁 걷어잡을 수 있으면 이 말이죠. 딱 내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걷어잡을 수 있으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찾아낼 수가 없어서 성품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은 찾는다, 안 찾는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야. 자, 있다에 속해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없다 해도 없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있다, 없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다, 이거는 성품이다, 이거는 불성이다, 이거는 법심이다, 이거는 허공이다, 뭐 허공으로서이나.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요. 내가 하는데 이것이다라고 내가 그것을 확 붙드는 순간 그것은 상대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본래 그 허공성인 절대 평등성 자리라서 허공으로서의 나는 사실은 붙잡을 수 없는 나인데, 그것을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나로 변질을 시켜요. 이것이 이제 중생지견인데, 변질을 시켜버리니까 처음에는 몸뚱이 나, 관념적으로 나다, 내가 쓰는 마음이 내 것이다, 나다 해서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꾸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이 점을 매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해요. 모습 공식이면 모습 공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는 모습 공식은 하나의 그 방편이거든요. 지렛대예요. 사다리예요. 사다리. 그것을 해서 본래 무엇을 넣으려고 하느냐? 분별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모습 공식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목적은 뭐냐면 분별을 넣으려고 해. 일초에 그 번뇌장이나 그 번뇌장 소지장이 그 일초에 분별을 넣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모습 공식에 펑 들어앉는 사람이 있어요. 모습 공식에 들어앉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바탕 공식 할 때 이런 게 했죠. 불을 뗄 때, 불을 뗄 그 부지깽이 있잖아요. 부지깽이를 이렇게 불을 잘 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부지깽이도 불 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야 되는 거죠. 그 부지깽이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깨닫는 순간은 뭐냐 하면은 그 부지깽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부지깽이를 집어넣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 어디에도 내가 분별, 집착, 걸림이 없는 그게 돼야지 정말로 나에게 그런 성품을 보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사다리나 지렛대나 이게 이제 모습 공식인데, 그 분별을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잘 안 놔지거든. 그러니까 방편을 써서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돌을 힘으로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기구를 사용해서 지렛대면 지렛대. 안 그러면은 그거 뭐야? 포크레인이라나? 그런 거 와서 풍 들든지 지게차가 와서 풍 들어갖고 옛날 큰 성 같은 거 지을 때 뭐 피라미드 또는 뭐 성을 굉장히 많이 축조를 하잖아요. 그 외세 적으로부터 그걸 하려고. 그때는 전부 다 사람들이 그 힘으로 뭐 큰 그거 할 때는 밑에 그걸 했다고 하대요. 나무 같은 거를 다 옮가가지고 그걸 굴리면서 그렇게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과학이 그 정도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큰 기중기 같은 게 막 딱 해서 걸어갖고 막 엄청나게 큰 것도 막 쑥 들어 올려서 절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만 어떻게 한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모습 공식을 가지고 뭐든지 붙들어서 내려놔라.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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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려놓고, 내려놓는 그것도 또 내려놓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면, 이 지금 말씀하시면, 인정하면 난 이놈을 찾아낼 수 있지만,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안 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정도 안 하지만 부인도 안 해. 참 이게 어려운 말이죠. 내가 인정하면 인정하고, 우리 보통은 말하면 인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있다 아니면 없다거든. 우리는 대부분 좋다 아니면 나쁘다거든요. 제가 뭐지? 또 뭐 길다 아니면 짧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부 다 우리는 상대적이다, 차별상이다, 분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이치가, 이미 우리가 공부한 이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있다 해도 들어가지 않고 없다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삶에도, 그러니까 중생에도 들어가지 않고 부처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그 말이죠. 지금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해. 두 개 다 안 들어가. 두 개 다. 그래서 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허공과 똑같아. 허공과.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면 뭐처럼 되느냐? 허공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방법 다 얘기해 놓으신 거죠. 공부하는 방법이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과 똑같으려면 어찌해야 되나? 인정하는 티끌이 남아. 꼬투리가 남아. 부인하면 부인하는 꼬투리가 남아. 이러니 허공과 같을 수가 없죠. 허공은 텅 비어 있는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왜 허공과 똑같습니까? 만약 모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하겠느냐 말이요. 만약 모습이 있다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다 하면 연계예요. 연계.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놈이 허공이다 이럴 수밖에 더 있어. 이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예, 선생님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선생님의 위에도 중요한 설명이다. 밑에도 참 어려운 대목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왜 허공과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만약 인정하는 모습이 있다면, 부인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이걸 꼭 같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티끌만한 모습이 있어도 같을 수가 없다. 여기서 허공이라는 것은 청정한 걸 의미합니다. 청정하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청정하다. 공하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있다 없다의 무가 아니고 없다. 이런 거하고 같은 말로 통합니다. 그래서 만약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같다고 하겠노? A와 B가 있는데 쪽 A에 정말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거 10의 마이너스 몇 성 되는 그런 게 있다. 여기는 없어. 근데 A와 B가 같을 수 있겠느냐?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해서 깨달음에 내 성품 자리에 가려면 어찌해야 되나? 내한테 조그마한 티끌이 있으면은 내 성품하고 합쳐지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를 그냥 일념으로 해. 그냥 일념으로 해서 허공으로서의 나, 그걸로 해서 그냥 무념의 상태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있다, 어쩌다 저쩌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꾸 깨달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마음이 허공과 같아야 된다는. 허공과 같다는 것은 아무런 모습이 없는 상태. 내가 아무런 모습이 없으면 그냥 허공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지금 공부를 하는데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겠죠. 공부를 하는데 이러고 저러고 하지 않겠죠. 간화선에 말입니다. 간화선에 화두를 하나 딱 줘요. 화두를 하나 딱 줘서 그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해요. 의심을 딱 하면은 만약 이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이 먹고 이 몸뚱이는 본래 송장과 같아. 그 앞이 이 몸뚱이는 본래 송장과 같아서 보고 듣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하는 몸뚱이가 이하는 게 아니죠. 몸뚱이가 송장과 같으니까 이하는 이 자리 이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 말이거든요. 이 먹고가 이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또 하는 이 자리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분별망상을 하는 이 분별심에다가 하나의 생각에서 다 막아낸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 하는 겁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가 지금 하는데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그 한 생각을 일으키죠. 지금요.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켜요. 이거는 모든 성품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 모든 중생들의 그 본래의 자리인 그 허공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허공자리의 이름을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만 있는 거지. 허공으로서의 나만 있는 거지. 그걸 어쩌겠다 저쩌겠다 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이거 자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면서 자꾸 잔머리를 굴려. 잔머리 굴릴 여가가 없어요.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것만 해요. 그냥 그것만 해요. 그러면은 시절인연이 오면 저절로 들리고 시절인연이 오면 그것을 비춘다라고 하죠. 반문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돌이켜서 듣는다라고 하니까 그걸 또 돌이켜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말로 비춘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반이 비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품 자리를 딱 비추고 있는 거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그 자리를 비추는 거지요. 비추는 것. 반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중요한, 너무나 중요해. 이게 몇 줄 안 되는데 너무나 중요하고,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왜 허공과 꼭 같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왜 허공과,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면 그냥 청정해지는 것이죠. 분별을 다 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과 왜 꼭 같? 허공이 청정하다는 의미니까. 같습니까? 만약 모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하겠느냐? 조그마한 모습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만약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니 빛을 신이로 보는 색성향 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극소, 극대 소리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은 지구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죠?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또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또 어지럽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니까 어지럽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어지러워요. 지구가 시속 6천 몇백 킬로로 돈다거든요, 지금요. 지구, 태양 주위를. 내가 늘 얘기하는데, 자동차가 말입니다. 자동차가, 자동차 경주하는 데막 억수로 빠른 속도로 그걸 돌아요. 트랙을요. 도는데 그것이 한 250에서 350km 정도 된다고요. KTX가 몇 킬로입니까? 350km? 400km? 280km 시속? 근데 지구는 6천 몇백 킬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소, 극대. 보는 것도 극소, 극대. 듣는 것도 극소, 극대. 냄새도 극소. 개가 맡는 냄새 우리 못 맡거든요. 그렇지요? 극소, 극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감각의 기능이 매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한정이 되어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죠. 색, 성, 향, 미, 촉, 법도 법진이죠. 온갖 생각을 다 일으키는 법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색성향 미촉법은 아주 정말 전 우주에 비하면 먼지도만도 못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영지가 발달이 돼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 몸을 받았을 때 공부를 이게 잘 할 수 있다고. 소귀에다가 우리 이름 법문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소귀 경읽기라고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야 알아들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극소, 극대인가. 우리가 보통 인지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요. 그래서 만약에 모습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같다고 하겠느냐 말이야. 법진 중에서 굉장히 거친 법진, 거칠지만 굉장히 깊숙한 법진이 뭐냐면 내가 있답니다. 내가 있답니다.
그 법진 중에서요. 아상이라고 하지요. 아상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내가 있다라는 데까지 내가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에서 파생되는 상품들, 파생되는 상품들, 좋다, 나쁘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모수공식에 집어넣어서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 내가 있다라는 데 그쪽으로 발을 디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관념적으로 한다.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면 결국은 본인이 알죠. 돌아서면 내가 뭘 공부를 했지? 내가 일상생활에 공부를 해서 어떤 변화가 왔지? 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가 됐지?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했지? 그거 딱 해보면은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면 그 자리 법문 듣고 자선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늘에 별도 딸 것 같지만 딱 거기서 딱 방석에서 일어나면 본래대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비비상처까지 다 요기 선생님한테 공부하시다가 이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당신이 홀로 6년 동안 고행을 하셨는데 앉으셨는데 모습이 있다.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모습에 들어 앉으면 무조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내 성품자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습이 공했다. 모든 모습이 다 공성이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무지를 관통해서 꿰뚫을 수 있는 것은 뭐다? 공성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공성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 경전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떤 모습이든지 모습이라는 것은 전부 다 허공성이다. 그 당처가 비었다. 그것은 다 절대성의 나툼이다. 작용이다. 이것을 정말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가면 모습이 바로 성품과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습이 있다, 진짜다. 딱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지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같다 하면 모습이 만약에 같다 하면 변개예요. 변개. 같다 하면 변개라는 겁니다.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같다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놈,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이럴 수밖에 더 있어. 이거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참 어려워요. 백봉쌤이 참 어렵다고, 참 어려운 대목이라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이 말 한마디 백독을 하시거든요. 백독하고 계시죠? 하시는데 처음에는 아마 이렇게 법문해 놓으신 게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던 것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지금 이런 부분은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자꾸만 읽다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와요. 아, 선생님이 왜 이거를
인정하면 이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안 해. 그러나 또 부인도 안 해. 인정도 안 해. 부인도 안 해.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이다. 이게 뭔 말이 돼?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는데 어떻게 허공과 꽃 같다고 하시지? 자, 이런 질문이 날 수가 있겠죠. 책을 자꾸 읽다가 보면.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공허를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 이전은 어른들도 없어요. 나도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전 어른들이 말씀하신 건 나와 같은 뜻으로 그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지.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면 마음과 허공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마음은 마음대로 따로 있고 허공은 허공대로 따로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허공을 싸고 이걸 뜻하는 건 아니에요. 예. 마음이다, 허공이다 하는 건 이름은 달라요. 이름은 다른데 마음도 청정해. 허공도 청정해. 텅 비어서 공해.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도 모습이 없고 허공도 모습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공을 싸도 싼다 안 싼다 있을 수도 없지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허공과 같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기는 묻죠. 마음이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는 겁니까? 왜냐면 이 하기는 이름자에 들러붙었거든. 마음이라는 이름자, 허공이라는 이름자에 딱 들러붙어 있어. 마음과 허공은 본래 텅 빈 자리, 본래 그 절대 평등성 자리라는 그거를 마음에 딱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라고 하든지 허공이라고 하든지 내가 그거를 그 밑에 행간을 읽어버리죠. 행간이라고 하죠. 그 뜻으로 다가가는데 자꾸 문자로 다가간단 말이지. 문자는 언어로 마음이다 허공이다 문자 언어로 하는 것을 그러면 마음이 따로 있고 허공이 따로 있습니까? 근데 행간을 읽어보면 마음과 허공은 본래 모습이 없어서 본래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다 아니다 할 것도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요거를 딱 보면은 자, 일시명이다. 각성거산입니다. 명상거산입니다. 일초거산입니다. 정지은 씨다. 이렇게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일요거산입니다. 성덕거산. 이렇게 쭉 다 틀리게 말은 하지요. 말은 다 틀리게 해. 차별상으로. 마음이다, 허공이다 하듯이. 다 틀리게 말을 하는데 그 성품은 뭡니까?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한 개만 그 이치를 확 깨뚫어 버리면 거기 깔때기 모양으로 전부 거기에 다 들어오네요. 일체의 모든 만법이요. 하나로 쏙 들어오네요. 마음이 허공을 싸고 있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 마음이라는 말이 따로 있고 허공이란 말이 따로 있지만 이것이 모습이 없거든. 일시명이다. 각성거산입니다. 일요거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름은 다 달라. 이름은 다 다른데 뭐가 같아요? 본 바탕자리는 같다는 겁니다. 성품자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다 허공이다 하면 뭐야? 본 바탕은 같은 거지요. 이름이 다른 거지.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늘 어디에 있어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에서 일체만법을 굴린다. 이것이 새말기입니다. 백봉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새말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네 새말귀 가져라 이렇게 해서 새말귀를 가질 수가 없어. 뭘 해야 되냐? 첫째는 상대성은 1차의 모든 모습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이론적으로 가리켜야 돼. 무조건. 상대성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이거든요. 사람을 위시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진경, 색성향미 촉법, 육근, 육진, 육식, 12처, 18개, 공식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전부 상대성에 속해요. 그런데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내 몸뚱이가 있는데 이걸 지금 나는 나라고 하고 있는데 내 몸뚱이가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작용. 그래서 몸뚱이를 잘 굴리자예요. 몸뚱이를 잘 굴리자. 뭐요? 그래서 1번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2번 무상법신. 무상법신이 바로 마음, 허공, 불성하고 성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상법신이 본래의 그 바탕자리인 우리 절대성 자리가 뭘 굴린다? 유상색신. 우리 몸뚱이가 상대성이죠. 이 상대성인 육신을 굴린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이론적으로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서 깨우치게 해줘야 된다. 두 번째는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것을 1번에서 그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서 상대성은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확실히 알아서 이것이 전부 절대성의 작용이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살림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위에는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깨우치게 하고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가르쳐라. 무엇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가르쳐라. 그 이치를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오면 뭐냐면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게 한 다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면 절대성과 상대성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모습공식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려다가 보니, 어떻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선생님이 새말귀라는 것은 70, 제가 6년도에 처음 온 거를 봐서, 그거를 새말귀를 많이 하신 건 아니고, 한 80년 그 정도 와서 이제 새말귀를 많이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앞에 이제 백금 선생님께서는 늘 이 법문을 하셨거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 이 점에 대해서 늘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학인들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난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학인들이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 살림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이제 제가 선원장이 되기 전에는 저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선원장이라는 이게 막중한 소임이라요. 이 선원장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어려운 자리라서는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냥 선원장이 된 거거든. 이게 뭐 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그냥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의 법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그 법을 유지 계승하도록 하는
그 맞아.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요, 제가요. 그러니까 짐이 상당히 무겁죠. 이 선원장이라는 자리가요. 그리고 되게 엄중한 자리죠. 엄중한 자리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을 잘못, 대중들에게 하면은 정말로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법회를 열잖아요. 법회를 열어서 누말마다 망하잖아요. 망하면 이것도 엄청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원장 자리는 엄청 무서운 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 다음에는 자꾸만 하다가 보니까 이 책임감이 굉장히 가중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보림선언이 나아갈 길이었어요. 우리 보림선언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반, 앞으로 올 도반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백만자성등을 밝히기입니다. 백만자성등을 밝히려면 자기 자성을 안 밝히면 너무 자성 못 밝혀요. 죽었다 깨도 못 밝히는 겁니다. 자기 등이 어두운데 무슨 수로 남의 등을 킬 수가 있습니까? 네, 그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모습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모습 공식 만들 때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백봉 선생님도 새말기라는 걸 새 글을 딱 내셨잖아요. 세상에 없는 거를. 내가지고 이게 백봉 선생님은 그 당시에 지금은 현재 맞지 않다 이게 내가 지금 내놓은 게 앞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할 때 당신이 돌아가시고 50년 뒤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75년인데 돌아가신 지가 85년이거든요. 그 뒤에 50년 뒤 그러면은 몇 년이요? 2035년이잖아요. 2035년이면은 아마 제가 지구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2035년이면. 근데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제가 또 모습 공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림선언에는 백봉 선생님은 새말기를 만들더니 일시명은 또 모습 공식 만들어서 또 한다고. 또 보도도 또 못한 공식 아닙니까? 그리고 선언에서 무슨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이라는 거는 딱 어떤 주어진 하나의 틀을 얘기를 하는데 선언에서는 모든 틀을 다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공식이라고 그냥 해가지고 또 그걸 해서 학원식으로 강의를 한다고 법문을 한다고 그래서 되게 지탄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든 동 말든 동 그때 제가 그 선원장을 맡아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은 자기의 살림을 가져야 된다. 자기의. 백봉 선생님 법문 자체가 워낙 상승 법문이니까 들으면은 정말로 시원하고 정말로 그냥 알 것 같아. 그리고 귀가 굉장히 고급이 돼버려요. 귀가 굉장히 고급이 되는. 눈 밝은 스승의 그 선지식의 법문은 귀에 한 번만 스쳐도 세세생생 그것이 인연이 된다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거는 백봉 선생님의 살림인데 이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도반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데 자꾸만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모습 공식만 충실히 하면 정말로
성품을 보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본인이 계속만 하면 보는 겁니다. 이 모습 공식 계속 하면은요. 그러나 중간에서 자기가 조금 머문다 하더라도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걸 꽉 쥐고 있으면은 정말로 자기 살림이 될 거다. 아주 그냥 이미 배기도록 해버리면 그거는 자기 살림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10년이잖아요, 지금요. 올해가요. 그래서 쭉 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법문이 진짜 상승 법문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법문인데 이게 이제 마음과 허공이 하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모습이 없어서 딱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몸뚱이, 네 몸뚱이, 이 세상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내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이 둘이 아니다. 이러면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괴리라. 선언해서 공부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거하고 완전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자꾸만 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저번에 금요일 날이죠. 그 대구에서 그 김은숙 보살님이 그분이 한 8년 정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되냐?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말을 들으면 맞아. 근데 이게 생활 속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자꾸 관념화가 된다는 거예요. 관념은 어떻게 돼요? 자꾸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자꾸 관념에서 또 관념을 낳아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하고 조금 지나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그것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위파사나 하시는 분한테서 책을 하나 그분이 나한테 선물을 했는데 위파사나를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선물을 했는데 관념을 벗어나는 길 해가지고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쭉 읽어보니까 이 공부는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공부 자체가. 관념이라는 것이 내가 있다는 것도 관념이죠. 있다라는 것도 관념이죠. 없다라는 것도 관념이에요. 자꾸 없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요. 헛것이다. 또 헛것에 들어앉아요. 있다에는 이미 들어앉아 있고, 그 다음에 있다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생각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꾸 헛것이다 안 하면은 도저히 있다에서 탈출을 못 하거든. 그래서 헛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헛것에 들어앉아. 헛것에 들어앉으니까 이거 다 헛것이다 이렇게 봐. 근데 본래 그 성품과 모습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무엇인가 자꾸 하나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의 지렛대다. 하나의 사다리다. 본래 우리의 성품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 방편이다. 모든 언어 문자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거 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유의법입니다. 모습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관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서 그 무엇이라도 딱 모습 공식에 넣어서 거기서 자기가 탁 벗어나야 돼. 탁 벗어나야 돼. 그거 할 줄 모르면 자기 관념에서 관념으로 돌다가 그냥 공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도 관념이거든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죽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기쁨, 변한다 할 것이다. 목석까지 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요. 감정도 없는 목석까지. 근데 이 공부를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그 휴머니즘이 강해집니다. 굉장히 공감 능력도 뛰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자하게 돼요. 사람이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자기 살림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꼭 바랍니다. 그 다음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거 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15분 동안 쉬겠습니다. 서반장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갈래?